무엇보다도 우리 교육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 그게 뭐 왕도가 있겠습니까만 가장 중요한 것이 책을 읽히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추천하는 책 억지로 사서 아이들한테 읽히려고 하면 절대로 안 읽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뭐 수준이 조금 낮더라도 읽고 싶은 책, 아이가 직접 손으로 고르는 책부터 시작하면 점차 이제 친숙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덧붙이면 부모님도 책을 같이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정말로 중요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책을 계속 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저항하지 않고 같이 좀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저보다 얼굴 더 큰 연예인하고 무릎팍도사를 찍은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연히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도 직접 해보면 적성에 안 맞는 걸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면 의외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일들 직접 체험을 시켜보든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 분야 종사하는 사람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게 하든지, 그런 기회를 주시면 아이가 자기가 정말로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 구조의 종속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나와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굳이 대학을 안 갈 겁니다. 교육개혁을 안 해도. 그런데 특정한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의사, 변호사 이쪽만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직업이면 아무리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고 바꿔놔도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즉 교육개혁은 일자리 개혁하고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저 포함해서요, 뭔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만 하고 아이 이렇게 다구치면 아이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 이야기보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환경을 바꿔주는 일, 그리고 환경의 한 부분으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서 아이가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 일들이 아닌가. 아이들 환경을 바꿔주는 역할이 부모의 제일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스스로도 아이한테 책 보라고 하고 TV만 계속 보시면 아이들은 반대로 거부감만 생기니까 아이들 책 보라고 하고 본인도 만화책이라도 계속 이렇게 보시고 계시면 그러면 아이들도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좋은 롤모델, 좋은 환경의 한 부분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관심과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아이들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보육 문제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접근 방식이 잘못돼 있고, 그게 이제 불거진 게 이번에 보육 대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 이것을 비용으로 보다 보니까 깎아야지, 자연스럽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육에 대한 철학을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면 깎을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효율적으로 투자할까,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관점의 변화, 그리고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체계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민간 어린이집에 다 떠넘겼습니다. 거기서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고, 그리고 공공체계로 만들었으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커다란 이런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그 어린이집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혜택을 주고 또는 그 대기업들은 오히려 나서서 예를 들면 그 전경련 같은 곳에서도 같이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이 저출산 때문에 위기인데 우리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겠다고 하고 그 적극적으로 모든 그 거기에 직원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게 좀 더 그 여유가 있으면 주위 지역사회 사람들도 받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저는 그 기업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지고 국가 재정도 많이 부담들을 덜면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따뜻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당의 교육 정책 방향, 철학 이런 데에서 간단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보면 이제 그 세포를 경계로 해서 세포 바깥쪽에는 소금기가 많고 세포 속은 소금기가 적습니다. 근데 그대로 놔두면 세포 바깥에 있는 소금이 세포 속으로 농도차 때문에 들어오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럼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하느냐? 세포 속으로 들어온 소금기를 끊임없이 바깥으로 퍼냅니다.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란 그런 겁니다. 생명의 가장 근원은 불균형이고 불안정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불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어쩌면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도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의사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환상입니다. 제가 IT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IT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10년 가기 힘듭니다.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IT 기업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안정적인 직장은 점점 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때일수록 자꾸 바깥만 보고 또는 미래 전망만 보고 거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걸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걸 찾아주시는 게 이제 부모님들 역할이거든요.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가 인생을 바꿉니다. 동기부여가 없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끊임없이 아이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면서 아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롤모델을 찾아주시는 게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아이와 함께 그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쉽네요. 그 롤모델을 찾아줘야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부모님이 찾아줘야 된다. 멘토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좋은 정치인들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나 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드립니다. 감사합니다.